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짱쌤이에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천재노 3-1 담화의 개념과 특성, 단원 핵심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혼자서 어떤 생각에 대해 혼잣말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아름아 안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걸 발화라고 해요. 발화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실현된 문장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를 의미해요. 이러한 발화가 하나 둘 모이게 되면 오늘 배울 담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인데요. 자, 여기서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 이게 바로 발화겠죠. 자, 이러한 발화가 여러 개가 모였어. 그쵸? 그래서 발화들, 이러한 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담화이다. 자, 그러면 담화의 개념 아시겠죠? 발화가 모여서 담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들이 모여서 담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담화는 당연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어떠한 말할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담화의 구성 요소를 볼게. 담화는요, 말하는 이, 다른 말로 하면 말하는 사람은 화자. 그쵸? 그리고 근데 이걸 말을 우리가 대화를 말로만 할 수도 있지만 글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만약에 표현했을 때 화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듣는 이가 필요하겠지? 자, 듣는 이는 청자. 자, 글로 만약에 읽는 사람을 우리는 독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화자와 청자 또는 필자와 독자가 필요하겠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맥락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걸 우리는 예전에는 메시지라고도 했어요. 자, 즉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담화의 구성 요소를 다시 정리하자면 화자가 필요하죠. 청자가 필요해요. 맥락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담화의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담화 구성 요소 중에서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요. 자, 이 그림, 낯익은 그림이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가 상황과 나의 상황이 있어요. 이 가 상황과 나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그리고 동일한 발화인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의 의미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 그림을 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식당이네. 자, 식당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이 사람. 주인 아니겠어요? 또는 종업원일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이 사람. 이 사람은 자, 손님이겠네. 손님. 자, 이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주인 또는 종업원의 이러한 말의 의미, 그러니까 발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쵸. 음식은 입에 맞으셨냐 또는 종업원의 태도에 불만은 없으셨냐 이러한 의미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자, 나에서 화자는 누구예요? 화자. 말하는 사람, 이 사람, 가운 입은 사람. 의사 선생님이겠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니까 병원 중에서 치과인 것 같아요.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자, 요 사람 지금 듣고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청자는 환자이겠죠. 자, 그러면 화자는 치과 의사고, 청자는 환자예요. 자,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청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치. 이가 혹시 식사할 때 아파서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환자가 아팠어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실 나에서 말하는 이가 한 말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의미는 같아 달라? 완전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에서 말하는 이는 식당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듣는 이는 손님이었어요. 자, 의미는 음식 맛 괜찮으셨냐? 또는 접대 태도 만족하시냐? 라는 의미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말을 물었어요. 자, 나는요. 말하는 이는 그렇죠. 치과 의사였고 듣는 이는 환자였어요. 환자. 자, 여기서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의 의미는 식사할 때 치아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묻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따라서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 돼?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고려해서 그 담화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담화의 구성 요소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을 살펴볼게요. 자, 맥락은 화자, 청자가 주고받는 내용이 그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담화의 우리가 맥락은 크게 두 가지로 상황 맥락과 또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은 상황 맥락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하림이에게 손목시계를 가리키면서 하림아,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어. 자, 어떤 말을 했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쵸? 이건 시간을 묻는 거 아니겠어? 시간을 묻는 거였어. 자, 이것처럼 말 그대로 언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각해서 늦게 교실로 들어온 은유리에게 은유라,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거는 만약 은유리가 지금이요? 9시 10분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얘는 말 그대로 언어의 의미로만 파악한 거죠. 근데 그건 선생님이 진짜 시간을 몰라서 묻는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야? 지각 너 왜 했어? 지각의 이유를 묻는 거죠. 이처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상황 맥락이에요. 자, 이처럼 상황 맥락은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이에요. 자, 그럼
가, 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는 민지에게 남학생이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에 민지가 5분 남았는 걸 이렇게 대답했어. 자, 이 담화가 이루어진 시각은 지각하기 5분 전이죠. 그럼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정문, 교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민지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5분 남았어. 우리 지각? 아니야. 이러한 의미지 않겠어? 괜찮아. 지각 아니야. 이러한 말이겠죠.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나 그림에서 남학생이 민지에게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이 말에 민지가 야, 5분 남았는걸? 이랬어요. 자, 이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그렇지. 수업 시작하기 5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인 거죠.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교실 안이에요. 그럼 민지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에이, 5분밖에 안 남았어. 탁구 치러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 이러한 의미겠죠. 자, 가, 나 모두 민지의 말은요. 5분 남았는 걸 이었어요. 똑같았어. 그런데 그 의미는 달랐어. 무엇 때문에 다를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시간,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상황 맥락에 따라서 우리 담화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담화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엇도 고려를 해야 돼? 그렇지. 상황 맥락도 고려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담화의 개념과 담화의 구성 요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맥락 중에서 상황 맥락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담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